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8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해요. 그리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추상적으로. 또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어떤 문제를 보면 뭐 이걸 뒤바꿔 가지고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해놓고 문제 내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법령에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취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제가 지난주 첫 주에 어떤 합격생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1부, 오늘 2부입니다. 그 합격생 있죠? 돈을 중개업, 저 지하에서 시작했고 집 하나 장만했고 중개업해가지고 또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무실도 이제 도부살이로 시작했다가 자기 사무실 내고 막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잘해가지고 집도 이제 뭐 몇 채 경매 물건 잡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그 계약금만 있으면 중개사들 막 물건 잡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도 막 사고 여러 채 사고 잘 됐는데 또 그 사무실에서 그 중개사 한 명을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쪽 집에서 반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동산학과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부동산학과 야간에 제 이제 친구가 이제 부동산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그 무슨 입시비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학과 같은 데서는 학과장이나 이런 교수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게 뭐냐면 연구 실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강생을 그러니까 그 학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학생이 없으면 저 폐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최고 인사 고과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과도 진학하고 잘 공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 좀 안 좋게 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98년도에 있잖아요. 뭐 어떤 걸 했냐면 그 전에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경기도 김포하고 인천 검단 그쪽에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파는 그런 쪽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끌어모으고 대출 뭐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일을 크게 벌렸는데 그때 하필이면 98년도에 금융위기 사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IMF는 아니고 금융위기 사태 와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또 그 청춘 사업도 그게 좀 여러 가지 복잡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랬는지 어느 날 이 친구를 제가 길에서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슬쩍 나를 봤어요. 나도 봤어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그 친구는 저한테 진짜 광팬이어가지고 만약에 멀리서 내가 못 보고 지나가도 멀리서라도 뛰어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갈 사람인데 밥 먹자고 하고 인사하고 갈 사람인데 그때 나를 살짝 봤는데 있죠. 나를 약간 피하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다가 쭈삐쭈삐 하여튼 인사를 했는데 자꾸 피하듯이 막 인사를 하면서 피하듯이 가고 얼굴 혈색도 안 좋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초가을에 그리고서 이렇게 가더라고 쭈삐쭈삐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면서 쭈삐 갔어요.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생기다가도 또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요 스토리를 2부를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방송 사고가 났었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암이 극복이 돼서 지금 암은 일단 치료가 되고 다시 이제 힘내서 다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잘 되길 이제 바라야죠. 어떠간에 제가 지난주 1부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자,
집을 하나 삽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데 등기 이전 아직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그 취득자에게 뭐가 부과됐었어요?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하고 그 취득자는 그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했어요. 잔금 치러서 이렇게. 그런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 확정이요. 구체적 확정은 어떤 거냐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 계산해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 계산하잖아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자, 그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는 납세의무를 원칙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뭐 하는 때요?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돼?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이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납세의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런 애들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신고하는 때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멸이요. 자, 계산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요. 그러면 납부할 의무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세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까지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세요. 자, 하여튼 1월까지 과정까지는 용어 설명 좀 드리면 과세 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종부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이게 문제가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 부동산을 사서 3월 달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사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을, 병, 정 중에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친구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6월 1일입니다. 얘네들은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만약에 2020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해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면 당연도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자, 이 건축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분은 1년 전체에서 안 보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 그 전에 존재했던 뭐했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아니면 이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자, 갑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9년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날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아직 매도인 갑소유지만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매수인 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등기 안 됐어도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세금들은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이래요.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립한 납세무는 확정이 되는데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계산해요? 과세관청, 과세주체가요.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재산세. 보통 징수한 애들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물론 이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여러분 집으로 고의소가 날라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통 징수하지만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을 딱 기억하면 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고의소 날라오는 것을 통해 버리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죠.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금이요. 또 취득세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세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성립 시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걸 공부할 거고 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또 소멸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소멸에서 28에 자, 그 다음에 성립에서 29에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31회 시험에서는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를 일단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한 가지만 더요, 참. 이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말고도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가 납세무 성립하는데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주민세 제3분과 주민세는 균등분 또 그 다음에 종업원분으로 나눠지는데 제3분과 균등분이라는 것이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자, 제3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얘는 제3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제3분 주민세고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특히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노원구 주민이면 그 세대주한테 똑같은 액수로 부과하죠. 뭐 12,000원이면 12,000원 똑같이 부과하잖아요. 개인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얘네들 균등분이 2019년에 개정이 돼서 제3분이나 균등분이나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7월 1일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언제요? 6월 1일이요? 아니고 얘는 언제요? 7월 1일이요. 29회 시험 때 나온 것이 자, 납세무 성립 시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1번 지문이 주민세 제3분 땡땡 7월 1일. 납세무 성립 시기 옳은 거 제3분 주민세 땡땡 7월 1일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고 재산세들하고 교재 봅니다. 48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체크포인트 학습 체계 이런 것들 쭉 보십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 항상 목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 그리고 출제 영향 용어 읽어보시는 거고 자, 1번의 납세무 성립 및 확정인데 49페이지 1 납세무 성립입니다. 줄 긋지 마시고요. 일단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납세무 성립식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아직 세금이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으로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팁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심화학습 그 그림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한다는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세, 국세의 납세무 성립식인데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봅니다. 먼저요, 취득세요.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예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밖에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것도 시험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OX예요. X입니다. 3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죠. 언제입니까? 6월 1일 밑줄이요. 지방 소비세는 줄 긋지 말고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얘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도 꼽사리 껴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7월 1일입니다. 둘 다.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입니다. 줄 긋지 마시고 균등분과 제3분만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 7월 1일이에요. 51페이지 지방소득세입니다. 제가 오늘 대충 이제 대부분 보긴 보는데 시험에서 이번 1, 2월 과정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고요. 일단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요. 예,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라고 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에서 10분의 1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무슨 얘기냐? 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때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특정 부동산분만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밑줄이요. 특정 자원부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예, 뉘집자식이냐. 항상 농특세, 지방교육세 보면 얘네들은 부가세죠.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뭘 따라가겠어요? 본세 항상.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요.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세, 납세무 성립하는 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해하면 돼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겠습니까? 취득하는 때.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겠습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냥 지방교육세나 이따가 또 나오는 농특세나 부가세들은 그냥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같이 납세무 성립합니다. 가산세는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무슨 얘기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겠습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그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11번입니다. 수시로 부가에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밑줄입니다. 절 봅니다. 밑줄 그어놓고 절 봅니다. 수시 부가에 징수하는 지방세는 절 보셔야 되는데 봐야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보입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다시 어느 때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시험에서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수시부가는 때? 아닙니다. 사유가 발생한 때지. 또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렇게 리듬 타면서 기억합니다. 2번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식입니다. 맨 아랫줄에 기억법 밑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일정한 세금을 과세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요. 만약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저는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서 마이크 안 잡는다고 했잖아요. 자, 소득이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가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마이크를 잡으니까 매일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매일 저는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면.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그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소득세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쭉 12월 31일까지 벌어진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소득세가 계산되는데, 그러면 12월 31일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12월 31일 날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이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요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양도하는 때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요. 제1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이제 이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요때 납세 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고고요. 하여튼 소득세를 잘 기억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지급하는 때 막 꼬셔도 되고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갑니다. 52페이지. 보충학습에 보면 납세 의무 성립식이 있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뭐 신경 쓸 거 없는데 한 바퀴라도 기초과정이라도 돌았던 분들은 2번에 보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요. 그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입니다. 달의 말일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밑줄 그어줄 건데 달의 말일인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자 달의 말일입니다. 그냥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상속세도 보시면 상속 개시되는 때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상속 개시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하고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인지세 빗줄입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세 납세 의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위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세법에 따른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준 6월 1일 날.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아까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농특세도 그렇고 부가세들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해? 그 독립세 본세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비읍법 미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 6월 1일 날에 똑같습니다.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종부세는 똑같습니다. 시읍번 관세요. 여기 이제 올해 추가된 건데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 한번 눈여겨 봅니다. 관세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이게 좀 국세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국세. 근데 지금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면 머리만 아프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 박스 아래에 지읍번 찾으셨습니까?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밑줄입니다. 수시 부과할 또 보셔야 돼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소득세 땡땡 소득이 발생한 때 아닙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지 소득 발생한 때 아닙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재산세는 어느 때예요? 과세 기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요. 취득세는 어느 때예요? 취득하는 때고요. 취득하는 때고. 가산세는 그 밖의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중요 기출 문제 요건 29회 때 기출 문제인데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주민세, 제3번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잖아요. 주민세는 제3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인데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납세무 확정을 보는데요. 2번 납세무 확정. 같은 납세무 확정을 보시게 돼요. 고개 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한번 하고 또 볼게요. 목운동부터. 아이고, 자, 목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기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돌립니다.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 자, 보시면 여러분요,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자, 뭘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셔야죠.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줄은 안 그으셔도 되고요.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 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 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 의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자, 신고납부 방법 의의봅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밑줄입니다. 신고로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밑줄이고 신고의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이제 신고로서 확정이 됩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인가세액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인가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인가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 결정, 경정에 따라 확정이 되고요. 그렇죠? 취득세, 등록민세 신고하는 때 확정인데 신고 안 하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 신고 납부 내외적으로 보통 징수니까. 해당 세목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원칙 납세 의무자가 과세인가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물어봐요. 어떤 게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 밑줄,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요. 자,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원칙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등등 있지만 다른 건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국세를 보겠습니다. 소득세 밑줄입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밑줄이요. 그리고 뭐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의 부가가세 방법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요. 의의를 보시면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 의무자가 아닌 지자체나 국가만이 지방세 또는 국세의 납세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고납부 방법에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 확정의 1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나 국가는 최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가가세 방법에서는 오로지 지자체 또는 국가만이 납세 의무 확정권을 갖고 있죠. 지방세를 부가가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는 거고요.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부가가세고. 해당 세목 봅니다. 지방세. 자, 중요한 것은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밑줄. 그리고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세 등등이 이렇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징수하는 세금, 거기서 날라오는 세금이요.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있지만 참고고, 국세에서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TV에 보니까요, TV에서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는데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확정은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다. 그죠, 여러분? 다만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요. 그죠? 원칙 결정,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자동 확정은 전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핵심 요약 있잖아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표에 별표시 하시고 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신고납부 방법은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 의무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하여튼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세금. 보통 징수는 부가세는 과세권자 결정 동그라미야. 결정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목의 예인데 금방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회 기출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요. 신고에서 확정되면 신, 결정에 의해서 원칙 확정되면 결, 건설을 외칩니다. 취득세.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이에요, 결이에요? 둘 다긴 한데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얘기해요. 자, 원칙은 뭡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여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다만 얘를 니은번을 같이 골라가지고 이 당시에 틀린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끝까지 봤어야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결정에서 확정되는 국세잖아요. 종부세는. 얘는 고르면 안 되고. 재산세는요. 신이에요, 결이에요? 원칙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얘를 골라야죠. 네. 그 다음에 양도세는 원칙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급번 재산세만 골랐어야 돼요. 3번 정답입니다. 종부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많이들 틀렸어요. 끝까지 봐야 돼, 문제랑. 56페이지로 갑니다. 56페이지 보니까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보시니까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소멸 사유요. 이해하신 다음에 제목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일단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충당이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당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충당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 말뜻만 아시면 돼요. 충당은 이런 거예요. 과세 주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 아들이란 얘기는 제가 항상 요 강의하면서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내드리는 효자 아들이다. 진짜 효자죠?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적으로는 몇 억을 손해 보면서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있으면서 재산을 몇 억 손해 봤어요. 그러면서도 옆에 있습니다. 진짜 효자잖아요, 여러분들. 돈 몇 억 그냥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 근데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 다만 저희는 돈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대행만. 이 인터넷으로 제가 대행만 해줍니다. 공과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진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기름값 하라고 봉투 주는 거나 제가 또 가끔가다 부모님한테 또 어떤 때 되면 봉투 드리는 거나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건 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공적인 거 저희 부모님 댁에 어떤 뭐 공적인 돈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 돈은 다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지 저희들 자식들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없어요. 자,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가 돈 받고 대행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빌리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또 공적인 거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자, 대행을 해주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돌려받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더 냈거나 그 잘못 부과했거나 하여튼 잘못 냈거나 하여튼 돌려받을 게 있습니다. 30원의 세금을. 근데 요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지방세 환급받을 것을 이번에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이번에 낼 세금 30원만큼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해요. 그럼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세금은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했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충당입니다. 그래서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 사유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취소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양민 교수님 옆에서 뭐 촬영하고 있던데 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죠? 제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자 취소 그러면 여러분 취소 그러면 법률행위를 취소해 처음 법률행위 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잖아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싹 없어지니까 그러면 부과 처음으로 소급했을 때 부과했던 것이 소멸하니까 납세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부과 취소는 납세음은 소멸사유입니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요.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거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노원구청에. 또는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서울시에요 세금을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산세 폭탄 해가지고 그냥 세금 내라고 하면은 30년 전, 40년 전 전 1년 전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증거 자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제척 기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제척 기간이란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 기간이다.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므로 제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국가나 자체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제척 기간에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죠? 제척 기간 소멸시효.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다 밑줄 짝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도 배우고 오실 건데 나중에. 그런데 자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국세의 제척 기간을 봅니다. 대부분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대부분의 국세는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그러면 몇 년의 제척 기간 정도였냐? 10년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4년 조금 더 지났는데 4년쯤 됐거든요. 뭐 별일이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요? 10년이요. 10년.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쳤으니까.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는 몇 년? 7년이요. 그 밖의 사유는 5년의 제척 기간 정도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높이로 외웁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의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이요. 높이로 외웁니다. 리듬 타면서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기초과정을 돌았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배워요.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증여세 기종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 제척 기간은 사기쳤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5년이요. 무신고는 몇 년? 15년이요. 기타 사유 10년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리듬 타면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는 기간이 길어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리듬으로 타면서 외우시고 57페이지 봅니다. 지방세 제척 기간도요.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 밖의 경우 5년이에요. 얘도 지방세도 10년, 7년, 5년인데 다만 나중에 배우는데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여기에요. 10년이에요. 사기친 것처럼 똑같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읽어봐도 모르는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하여튼 지방세는 10년, 7년, 5년이다. 제척기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란 제가 읽어볼게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민법 배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5월 달에 노원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5월 달에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제가 준공을 받았으니까 건축 허가도 받아서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제가 건물 지은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쥐들이 허가해 줬으니까. 그러면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연도에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흘렀다가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7년 전에 그때 건물 지었던 해에 그때 그 지은 해에 그때 우리가 깜빡하고 재산세를 부과 못했거든. 빨리 내.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세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 국가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하는데 이 표에다가 별 표시를 합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2020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무조건 5년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요? 5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면 이제 포함이죠.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몇 년이요? 10년에 소멸시효 적용되는 것으로 금액에 따라 나눠졌어요. 꼭 알아둡니다. 개정세법. 국세는 금액이 틀려요. 지방세랑. 국세는 5억 원 이상은 몇 년이요? 5년. 5억 원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갔어요. 5억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 무조건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심학습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는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오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중단과 정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세법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근데 알려드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제척기간 의미 이해하시고 제척기간엔 중단과 정지도 없다는 거, 또 국세와 지방세 제척기간 외우시고 10년, 7년, 5년, 15년, 15년, 10년, 지방세 10년, 7년, 5년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특히 소멸시효 지방세 올해 개정된 거 있죠?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8페이지 넘어가셔서 58페이지 2번에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부가권의 철회요. 부가촉권의 철회가 뭔지 팁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데 있잖아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보냈던 고지서를 보세요. 저를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처음에 고지서를 철회, 걷어들일 때 이 철회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안 해요. 아닙니다. 나중에 고지서,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 하나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죽으면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다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요.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때도 내가 그 세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으로 승계되니까.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법인들이 맨날 인수합병하겠죠? 맨날 합병했다가 흩어지고 그냥 형식 서류상으로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소멸 사유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부가권의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 기출 문제 2개 중에서 59페이지 중요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중요 기출 문제 28회 기출 문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멸 사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번 납부 충당 소멸 사유죠? 니은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이요. 소멸 사유죠? 자, 법인의 합병 아니죠? 리을번 지방세 부과의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사유죠?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기재된 때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소멸 사유인 것은 기억, 니은, 리을번 세 가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28회 때 나왔습니다. 자, 59페이지 03번 테마 기한후 신고 및 수송신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오고 나서 기한후 신고와 수송신고가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옛날에 종합문제 속에서 취득세에서 이제 출제된 적은 있지만 이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 제가 30회 시험 앞두고 최근에 계속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자, 이게 근데 미지의 세계 안 나온 부분 중에서 미지의 세계 부분에서 이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미지의 세계 중에서 블루오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얘는 진짜 얘 이거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 장 넘겨보세요. 올해도 이게 이제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개정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올해도 개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개정이 있어요. 60, 61, 62 올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아까 우리가 징수 방법이라든가 가산세, 가상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틀을 잡은 상태에서 이건 예외적인 거라 일단 다음에 우리가 3, 4월 과정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어떤 수강생분은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왜 다음에까지 넘겨서 제 강의를 들으면 길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는 2달에 다 몰아서 이런 얘기 다 강의해 드리고 2달에서 몰아서 가는 강좌도 있고 또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강좌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기다리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요거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31회 시험에서도 또 올해 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출제자가 이렇게 법령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개정 내용이 올해 개정이라고 그 법제처인 이런 법령 보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 내용이 유심히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는 하여튼 유의해서 봐야 된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04번 테마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있죠. 이 보충적 납세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니고 이것도 좀 예외적인 것들, 말하자면 조금 비주류적인 것들이라 나중에 제가 기본적인 공부 좀 되고 개념들이 좀 됐을 때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쭉 넘어갑니다. 69페이지 3장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세금은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세금이.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요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이게 30회 시험에 연달아 또 나왔어요.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는 단독 문제보다는 독립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떤 간에 올해 조금 김은 빠졌습니다. 어떤 간에 역시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는 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죠, 여러분들? 네, 쭉쭉 넘어갑니다. 넘깁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4장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입니다. 조세 권리구제는 제가 얘기 드렸어요. 13회 시험, 23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4회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하는 줄 나오고 30회 시험에서 이제 또 나와서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권리구제 어떤 간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고요. 서류의 송달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어떤 간에 이것도 나중에 사이드적인 얘기들이라 비주류적인 것은 나중에 봅니다.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죠? 계속 넘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 있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봅니다. 94페이지 펴셨습니까, 여러분? 네, 94페이지 펴시면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보유세입니까? 그죠? 보유 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고. 자, 부가세요. 어떻게 됐어요? 재진이. 맞습니까? 네, 지방교육세가 20%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긴 한데 지금 부가세가 다 틀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자, 요거 감면 저 지방소비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닙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야죠. 그래서 안 읽은 거고요. 1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고 OX로 여러분들 문제 나왔고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6,000원이면 징수하지 않습니까? 6,000원인 경우에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6,000원이다. 그럼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6,000원 받고. 2번입니다. 재산분주민세 아직 모르죠?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0만 원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3번이 정답입니다. 취득가액 50만 원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고유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때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등이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네. 3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지방세다. 그죠? 네. 4번 소득세, 양도세 포함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렇죠? 5번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 맞습니다. 넘어가시면 7번 문제. 여러분 다음에 제가 7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풀어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98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시니까 뭐가 나오냐? 파트 2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습니다.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조세 총론에서 많이 뒷부분 넘어왔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1, 2월 달에 강의하는 내용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일단 1, 2월 달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서 1, 2월 과정에서 오늘 조세 총론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출제 가능성 높은 내용을 배웠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또 배우게 됩니다. 심화이론에서요. 파트 2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한 장 넘기시면 102페이지 이제 취득세입니다. 조세 총론이 제일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여러분 실생활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취득세 그나마 이제 또 재밌습니다. 또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이 하여튼 올해요. 세법이요. 개정이 막 대책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여름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 나오고 또 중간에 막 대책이 막 나오고 막 중간에 대책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바람에 최근에 또 1월 6일 날 시행령이 또 나오고 하여튼 뭐 올해 개정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저기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작년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책이 지금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편제가 바뀌었어요. 기본서 이 편제가 지금 보조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하고 편제가 확 바뀌고 내용도 개정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작년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작년책 잘 돼 있으니까 밑줄 긋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 채워넣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페이지도 안 맞고 또 호흡도 안 맞고 또 많은 내용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은 세법이나 공법 같은 책들은 무조건 새 책으로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떻게간에 다음 주에 취득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02페이지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난 건 아니잖아요. 복습은 하고 가셔야지, 여러분들. 아무리 뭐 해도 하여튼 복습은 하고 가셔야지. 오늘 배운 내용이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징수 방법 배우는데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요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습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원칙 신고 납부하는 내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2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뭐 혹시 보기에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것도 거기서 날라오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2가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에 있습니다. 3가지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 정부 부가세입니다. 일단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세인데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벌과금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요.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는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키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가산세를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지방세, 국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건 아니고 가산세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 가산세 종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정도해?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 가산됩니다. 자,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75% 한도 내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 적용될 수 있고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국세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다? 통합했습니다. 딱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국세는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이 된 거고 지방세만 가산금 적용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지연 내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뭐예요? 가산금인데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고지세액이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일 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만,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값이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중과상금을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을 받고요. 자, 같은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송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조세는 고지서에 기준 납부기는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종부세 같은 애들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우리가 가산금하고 납부불송 가산세 통합했는데 지방세 가산금에는 중가산금 규정이 있잖아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이거는 적용되냐고요? 아니요. 이건 없어졌어요. 그냥 국세는 그냥 지방세는 하루 지나도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0.75%씩 중과상금 적용하잖아요. 근데 국세는 고지세 기준 납부기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매 1개월마다 중과상금 이거 적용하는 거 없고 이 규정은 오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씩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 자 우리 성립 시기 우리가 전체를 다 봤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거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일요일 과정에서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법,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맨 언제? 6월 1일.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부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맨 언제? 7월 1일. 7월 1일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원칙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자, 그리고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가 살과 발생할 때 요거고 수시 부가 살과 발생할 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있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애들 신고하는 특정입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있습니다. 2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뭐 이런 애들.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뭐 하여튼 본세에 따라서 달라져 그때그때 다르고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취하가 없어지죠. 취소, 소멸 사유고. 철회 아니에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고. 자,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배웠어요?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처음 오신 분들 나중에 배워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도 제척기간은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상황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이요. 지방세 올해부터는 금액에 따라 달라졌죠.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소멸시효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 국세는 금액이 다르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소멸시효.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같은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올해 조충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취득세 또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용어 설명드리고 조세부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 이런 거 말씀드리고 용어 설명드리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꼭 또 오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